드릴 가공이라고 하면은 뭐 2D 가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공이 되고요. 3D에서도 드릴 가공 같은 경우는 뭐 간간히 가공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만큼 뭐 드릴은 뭐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그만큼 중요한 가공이고요. 그래서 오늘 드릴 가공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같이 알아볼 거는요. 뭐 3가지로 크게 좀 이렇게 분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드릴 가공의 기능과 내용, 그 공정 안에 있는 어떤 그 세부적인 파라미터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드릴 가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후가공으로 이어지는 뭐 황사 가공이라든가 뭐 어떤 후가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공들의 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자동 삼축 드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일단 창을 하나 열고 설명을 드리면요. 예, 뭐 이런 형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플레이트가 있을 때 이 홀 가공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구를 처음에 설정을 해 주실 건데요. 공구는 실제 작업하신다고 하면 이 측정을 통해서 이 파일을 먼저 체크를 해 주시면은 공정을 선택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0파이, 이쪽은 12파이, 이렇게 뭐 측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홀 크기들을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공구는 저는 기본적으로 10파이 드릴, 뭐 드릴 만드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새 공구 만드시고, 이렇게 항목에서 드릴, 밀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볼이나 플랫 공구를 만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드릴 공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뭐 파이만 주시면 바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10파이랑 제가 뭐 15파이 정도 한 번 더 만들어서 일단 이걸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소재는 주셔도 되고요. 뭐 딱히 드릴 작업만 하신다고 하면 소재는 특별히 뭐 부여를 안 하셔도 정의를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지금은 소재를 뭐 그냥 안 주고요. 바로 가공 공정으로 해서 드릴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드릴 작업 하시면 기본적으로 메인 선택에서는 드릴을 선택해 주셔야 될 거고요. 드릴 선택의 보조 선택을 보시면 그냥 일반 삼축 드릴과 자동 삼축 드릴이 있는데요. 지금 먼저 그냥 일반 삼축 드릴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처음 해보시면은 드릴 파라메터,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이제 드릴 파라메터의 드릴 형식이 되겠는데요. 이 스팟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뒷부분을 보시면 10가지 정도, 뭐 약 10가지 정도의 이런 드릴 작업의 형식을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스팟 드릴로 작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G코드는 G81이고요. 요거는 뭐 어떤 컨트롤에 따라서 좀 뭐 다르게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스팟 드릴 같은 경우 G81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출력되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세요. 출력을 제가 하나 해서 나온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 뭐 다른 건 설정 안 하고요. 공구만 간단하게 하나 설정한 다음에 뭐 드릴 가공점에서 3개만 제가 일단 이미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포스트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 포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것들은 뭐 포스트를 설정해 주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뭐 안에서 뭐 내용을 좀 체크해 보자면 G98은 초기점 복귀, 공구가 드릴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복귀할 때 초기점으로 복귀하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다시 그 해당 항목 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나온 게 중요한 게 이 스팟 드릴은 G8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항목들은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R값은 기본적으로 이게 뜨게 되는 양이 되겠죠? 한번 드릴 작업을 하고 위로 올라올 때 뜨게 되는 양. 그리고 뭐 피드랑 이것들은 뭐 포스트에 설정해 주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이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앞에서 드릴 가공 방법을 카운터 보링이라든가 뭐 고속 파기, 깊은 홀 파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나오는 G코드가 G81, G82, G73, G8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공 형식에 따라서 나오는 값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뭐 P값이라고 하시면은 이 밑에서 보시면 머물기 시간, 휴지 시간이라고 하시는데요. 주시는 이 시간만큼은 잠깐 정지돼서 회전만 그렇게 되는 뭐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 Q값 같은 경우는 1의 절임량이 되실 거고요. 뭐 R값은 복귀점. 나중에 보시면 이동거리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동거리는 I나 J값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드릴 작업을 다 하시면 공통적으로 G80으로 고정 사이클을 해제해 주셔야 다음 작업하실 때 뭐 기계적인 알람을 피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실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드릴 형식을 가장 먼저, 스팟 드릴 같은 경우는 1회전 가공이 되시겠죠? 한번 쭉 내려가서 주시는 설정량만큼 1회전으로 드릴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NC 고속 가공기에서 그 홀을 전부 가공할 게 아니고 다음 범용기계 뭐 밀링이라든가 뭐 다른 보링기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 여기서 포인트만 실무에서는 이제 포인트만 찍어서 넘겨주셔서 이제 후가공으로 마무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포인트를 목적으로 포인트만 찍고 올라온다고 하시면 뭐 스포트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래서 고속 파기나 깊은 홀 파기는 이제 같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보링 작업이 되실 건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요거를 조금 렌더링을 좀 줘서요. 내비게이터로 사용하시면 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G73이랑 이제 83은 같은 고속 파기 기능인데요. 73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파기라고 해서 절임량만큼 일단 여기 복귀점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피드값을 먹고 들어가는데 절임량이 아까 보시면 파기를 눌렀을 때, 이거 일단 고속 파기로 바꾸고 파기를 눌렀을 때 이 스텝량이 절임량이 되는 거고요. 출력이 됐을 때는 Q값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감속값만큼은, 이 감속값은 절입을 하고 나서 이제 위로 뜨는 그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걸 내비게이터로 확인해 보면, 여기서 2.5mm만큼 내려왔다가 절임량만큼 내려오고, 다시 2mm만큼 뜨고요. 다시 2.5, 그리고 다시 2mm만큼 뜨고요. 다시 2.5, 반복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고속 파기는 그만큼 뭐 시간이 단축이 되시겠죠. 대신 이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칩 배출이 좀 안 되시는 그런 단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구나 이 플레이트 소재 재질이라든가 뭐 그렇게 뭐 작업 뭐 형식에 따라서 굳이 뭐 칩 배출이 안 되셔도 상관이 없으시다고 하면 시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고속 파기가 될 거고요. 반대로 G83은 절입을 하시고 2mm 이상 뜨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복귀점만큼 다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2.5mm 절임량 내려가고 다시 위로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 이 공간만큼 칩 배출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가공 시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G83으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태핑이라든가 태핑은 내려갈 때는 뭐 오른쪽 방향이라고 했으면 올라올 때는 역방향으로 이제 올라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형식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파기 기능은 절임량과
조립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 양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동은 아까 이동량 IJ로 XY만큼 이 포인트에서 이동하는 그 양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머물기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휴식값인데요. 보통 스팟 드릴 같은 경우 뭐 드릴을 했을 때 이 드릴 작업이라고 하면 공차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더구나 머물기 같은 경우를 주시면 한동안에 여기서 도피가 되면서 머물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머물면서 오히려 좀 더 파이가 커지는 현상도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정밀도를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드릴에서는 머물기는 안 주실 거고요. 어떤 카운터 보링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미마, 그쵸. 이제 뭐 드릴 작업 자체, 공구 자체를 미마로 바꾸거나 했을 때는 그 특징에 맞게 머물기 휴지 작업을 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파라메타마다 좀 다르고 기계마다 좀 다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핏값으로 1000을 주시면 1초 정도, 1초가량 머물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 결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양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깊이 파라메타인데요. 깊이 파라메타는 이 전체 깊이 형식을 보면 전체 Z 위나 전체 Z 바다, 뭐 전체 깊이 이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 위를 해놓고 가공을 해보면요. 제가 여기 10만 주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보시면 설정하는 이 값보다 이렇게 위에서 면 위에서 이렇게 설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가공점을 하나 더해서 단차가 다른 이 밑에 점을 하나 설정하고 작업을 해보면 전체 Z 위로 해놓고 가공을 해보면 요 들어가는 요 피드를 먹고 내려가는 요 양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양은 지금 11mm가 나왔는데요. 요 11mm는 전체 깊이 10과 기본적으로 증분태각 1 이게 더해져서 11mm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전체 바닥 깊이로 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찍은 포인트 중에 가장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점 위치와 상관이 없이 가장 낮은 점에 그 Z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Z바닥으로 설정해 놓으실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차가 있으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전체 깊이를 사용하시면 주시는 요 도피 양만큼 해당하는 자기 면에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체 깊이를 설정하시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항목은 요 깊이가 되겠는데요. 깊이 같은 경우는 공구 끝점, 뭐 전체 지름, 못따기 지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구 끝점을 해놓고 이것들은 다 눈에 보기 편하게 제가 0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내려오는 망이 이렇게 딱 면까지 지금 제가 0으로 했기 때문에 도피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구 끝점이 설정하시는 그 점까지 이렇게 오는 게 공구 끝점이고요. 전체 지름으로 하시면 이 파이가 그러니까 드릴 각이 경사가 있는 드릴 각이 잠겨서 이 파이만큼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 지름으로 했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드릴 경사각 뭐 일반적으로 118도라고 했을 때 그 118도 경사각이 잠기는 이 구간 그래서 제가 10파이 드릴을 했으면 10파이 드릴이 딱 나오는 그 구간까지 내려가는 게 전체 지름이고요. 이번에는 그 마지막에 있는 이제 못따기 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 못따기 각도 중에 제가 주는 이 값만큼 잠기게 되겠죠. 5mm를 주고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제가 준 5mm는 요 들어가서 잠기는 그 지름이 이제 5mm가 되시겠죠. 화면으로 대충 이렇게 찍어보면
이 정도. 지금 화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수는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5mm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서 여기까지 못하게 지름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드릴 태각, 초기값과 증분 태각이 되겠는데요. 이 초기값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한번 도피를 하고 올라오는 이 값이 80, 요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80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이 초기 증분치 값이 되는 거고요. 초기 값을 했을 때는 이 초기 증분치 값이 적용이 되고요. 이걸 태각으로 바꾸시면 이 아래에 있는 증분 태각 값이 적용이 되실 건데요. 가공에서의 의미는 한번 가공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양이 그 증분 초기 값을 설정하신 이 80만큼 올라와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게 되는 뭐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충돌이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신다고 하면 초기 증분값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값을 내려주시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을 좀 더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퇴각을 초기값이 아닌 퇴각을 주면서 원하시는 값만큼 주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10을 설정했고요. 이렇게 이동 거리가 10밖에 이렇게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면 기준으로 요 포인트 도피하는 드릴 작업하는 그 포인트 면 기준으로 주신 그 퇴각 양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요 안쪽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형상에 정확하게 형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럴 때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거까지 감안하셔서 이제 적용을 값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드릴 가공점을 선택하시는 방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점으로 되어 있으시면 선택하시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그 포인트에 바로 이렇게 드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점 필터를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점에 면상점을 제가 사용하면 면 위에 찍는 어떤 점이든 이렇게 드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뭐 드릴은 기본적으로 홀을 갖고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홀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전체 홀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지름이 아닌 전체 홀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선택하는 홀, 기본적인 제가 선택해서 그 안에 있는 홀들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세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에 갖다 댔을 때는 홀이 없는 점은 선택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홀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전체 홀, 어떤 홀이든 선택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지름으로 바꿔주시면 원하시는 지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보면, 요거 같은 경우 지금 10파이 지름이고요. 이쪽은 12파이 지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10을 선택해주면, 제가 선택하는 홀 가운데서 이 조건에 맞는 10파이짜리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해서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제가 선택하는 안에 있는 10파이 홀만 자동으로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선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10파이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어떤 곡면에 드릴 작업을 하는 걸 한테 설명드리면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실 거고요. 지금 만드는 곡면을 이용해서 곡면 위에다 포인트를 설정하실 건데요. 제가 이 밑에 만든 이유는 이 위에 있는 포인트를 그대로 투영시켜서 이제 아래에 있는 곡면에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똑같이 이런 위치를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요 안에 있는 지정을 설정을 해 주실 거고요. 요거는 일단 전체로 제가 바꾼 다음에 요 곡면에다 드릴 작업하실 때는 요 지정을 선택하시고 요 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방향 투영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순서는 지정, 면 선택, 방향 투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위에 있는 어떤 홀들을 선택하면
그 홀들은 위치에 상관없이 요 아래 투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점을 이미 투영을 시키신 상태에서 드릴을 찍으셔도 뭐 결과는 비슷하시겠죠. 하지만 점은 이제 다른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지정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곡면에도 드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그 기능이 드릴 안에 있는 지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릴 작업은 일단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드릴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후가공에 뭐 황사가공에서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런 모델인데요. 아직 뭐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공구만 제가 이렇게 몇 개만 만들어 봤고요. 볼드 15파이 볼 하나, 이제 가공용 공구랑 드릴용 공구를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일단 공구 경로를 설정해 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소재를 만들어서 소재를 드릴 작업으로 소재를 인식하면서 그 인식한 공구로, 인식한 소재로 수가공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재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공 공정에서는 일단 먼저 드릴 작업을 한번 할 거고요. 드릴 작업은 좀 전에 작업하신 거랑 똑같이 드릴은 큰 걸로 해서 뭐 50파이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드릴을 선택할 점을 먼저 하나 선택하고 그 점을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점은 요 위에서 제가 지금 가공할 구간은 요 안쪽 구간이 될 거고요. 안쪽 구간에 위치한 잠시만요. 점을 이번에 화면점으로 해서 요 안쪽 도피할 요 구간에 위에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이 점을 드릴 작업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드릴을 바꾸고요. 드릴은 뭐 여유있게 큰 걸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드릴 가공점으로 지금 만든 요 점을 찍으면 요 점으로 이제 드릴 작업이 되시겠죠. 깊이는 요 안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요 양만큼, 요 32만큼 줄 거고요. 그래서 32 이렇게 줄 거고요. 드릴 작업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드릴 작업을 해주게 되면 남은 소재를 봤을 때 드릴 작업이 이뤄진 구간은 이렇게 도피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다음 작업 넘어갔을 때도 요 도피된 요 소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요 구간은 가공에서도 제외가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가공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점으로 진입하는 가공을 진행될 때 이 점으로 진입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가공 경계선은 필요한 가공할 구간만 이 외형선의 옵셋을 사용하시면 이 구간만 이렇게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가공 경계선을 주면 지금 선택된 이 분홍색 구간만 가공이 되실 거고요. 같으면은 전부 선택한 다음에 제가 가공을 해보면 뭐 다른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은 지금 만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공을 해보면요.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요거 또 가공 경계선도 요 안쪽에서만 이루어지게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내비게이터로 가공을 돌리셨을 때 이 드릴이 뚫린 작업에서 진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빨리 보면요. 쭉 진행 작업이 도피 작업이 되시고 다시 가공이 다 끝나면 한 층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진입 구간도 똑같이 이 드릴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그쪽 도피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드릴 작업을 해주시면, 그 황삭 전에 해주시면, 그 도피가 된 부분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황삭의 진입 구간이 그쪽으로 설정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자동 드릴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동 드릴은
자동 드릴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드릴로 설정을 하시는데, 그보다 이제 뭐 홀을 선택할 때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일단 공구 경로 설정이 동일하게 공구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요. 소재도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가공 공정에서 이번에는 드릴에서 자동 3축 드릴을 선택해 줄 건데요. 아까는 이제 일반적인 3축 드릴을 하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자동 3축 드릴을 선택해 주실 건데요. 자동 3축 드릴을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손을 안 대셔도 기본적으로 자동 드릴 설정 창이 양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세요.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색깔은 화면을 보시면 이제 관통 부분하고 반대쪽에서 관통되는 부분, 거기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뭐 작업하신 데는 뭐 크게 영향은 없으세요. 뭐 이 상태에서 이쪽에는 그룹 관리자를 사용하시면 여기 있는 전체 홀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그룹화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다른 건 안 했고요. 그룹 관리자 누르고 그냥 여기 안에 있는 형상 안에 있는 전부 홀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OK만 눌러줘도 이 안에 있는 그룹 1, 2, 3, 4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1, 2, 3, 4가 나왔다는 건 여기 있는 홀 자체가 4가지 조건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4가지가 나온 거고요. 뭐 파이가 10가지 파이가 만약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룹 자체도 10개, 뭐 거기에 다른 조건이라면 다른 조건에 있는 만큼 그룹 수가 나오겠죠. 또 하나씩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파이가 단독적으로 이거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다른 거 누르면 동일하게 선택이 파이랑 그 도피되는 높이가 똑같이 동일한 값들은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룹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룹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안에 있는 그룹에 관한 이 창들이 또 열리게 되세요. 이 창은 아까 생각하시면 이제 아까 드릴 항목에서 파라미터 설정하신 거랑 크게 다른 건 없는데요. 일단 공구를 주시게 되면 공구를 선택하기 전에 지금 요 도피의 요 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 위에 있는 A 부분은 지름이 11이고요. 도피되는 요 높이량이 7.2mm네요. 그리고 요 B, 요 아래에 있는 반대쪽에서 봤을 때 그 카운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17.5파이가 지름이고요. 요 깊이는 10.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관통할 거기 때문에 요 11파이로 관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구는 새 파일로 드릴에 11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뭐 드릴은 이렇게 설정해주신 상태에서 지름 당연히 11로 해당하는 공구를 하나 만들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구를 이렇게 위치에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드릴 형식은 아까랑 동일하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스팟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양들은 아까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뭐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상면 높이를 보시면은 상면 요 값을 위에가 DP라고 했을 때요. DP를 주시면 맨 위에 면 위에서부터 요 드릴 가공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증분값은 주시는 만큼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일단 바닥을 주시면 관통되는 밑바닥 기준이 되시겠죠. A까지 두시면 여기까지 관통이 되실 거고요. 요거를 B로 주시면 아래 바닥까지 관통이 되시겠죠. 그래서 공구 끝점이라든가 뭐 전체 지름하면 더 나올 거고요. 여기서 아까 동일하게 값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공구 지름으로 하고 아래 증분값을 더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마이너스를 더 주신다고 하면 이 밑쪽으로 주시는 2mm만큼 아래로 더 관통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설정이 다 끝나시면 여기서 OK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계산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결과만 보시면 아까 뭐 드릴 하신 거랑 일반 드릴 하신 거랑 똑같은데 대신 다수의 홀을 사용하실 때 몇 개가 안 되신다고 하면 굳이 자동 드릴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다수의 뭐 몇십 개라든가 뭐 몇백 개인데 뭐 조건이 다른 뭐 그런 홀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 뭐 지름으로 찾거나 뭐 어떤 그런 거를 찾으실 때가 아마 한계가 좀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손이 많이 가시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드릴 자동
자동 삼축지를 사용하시면 동일한 조건을 그룹으로 묶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선택하실 때, 홀을 선택해서 작업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이 드릴에 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쭉 한 번씩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 드릴 가공을 사용하신 다음에 황삭을 주게 되면 진입이나 뭐 가공 영역 등에 또 영향을 주실 수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신 다음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동 삼축지를 사용하시면 뭐 동일한 조건에 있는 홀들을 자동으로 그룹화시켜서 그룹을 관리하면서 손쉽게 드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홀들이 뭐 소수의 몇 개가 안 되는 홀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일반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요. 여러 홀들이 있을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제가 좀 진행이 좀 빠른 것 같긴 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이 없으셔서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요 장터 내용들은 자동으로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동영상 다시 보시면서 좀 더 업무에 좀 참조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식사하시고 졸리셨을 텐데 설명 들으시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수요 장터 할 때 또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